메리 크리스마스. 어, 제가 그 첫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인사를 조금 발랄하게 한다고 했는데 참 어색하긴 하네요. 어, 크리스마스라서 원래 방송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오늘 방송을 하러 와서 그 방송을 하게 됐는데 주제를 뭐 크리스마스니까 어떤 특별한 거를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하다가 어, 그래서 뭐 왜 피부과 전문의가 됐는가 아니면은 비필수 의료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다가 음, 또 괜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도 그냥 원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팔자주름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입 주변 노화의 치료라고 해서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팔자주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질문을 팔자주름뿐 아니라 피부과 전반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흔하게 보는 사진들이긴 한데 이 사진이 이제 젊을 때의 얼굴 사진이거든요. 라고모캄님 안녕하세요. 홍서희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이 젊은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간다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 노화가 되는 얼굴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가를 살펴볼 때 보통 이렇게 얼굴을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각각의 부위를 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노화의 요소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젊어진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팔자주름, 이 입 주변 아래쪽이니까 여기에서 노화가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잔주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볼륨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방이 쌓여서 내려와서 처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 그래서 이제 주름이 생겨 있는 요 부분들 팔자주름, 메리오네 주름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팔자주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다른 분들이 처지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도 살이 처져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처져서 생긴 게 맞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처짐이라는 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뭐 어디가 얇아지고 볼륨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의 원인들이 합쳐져서 이게 처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처짐 자체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실제로 이제 팔자주름 때문에 오신 분들의 팔자주름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제가 팔자주름 중에 그 사진 동의되신 분들의 전 사진을 조금 모아봤는데 자 이런 분들 보면 뭔가가 위에서 처져 내려왔다라는 느낌은 별로 많이 안 들고 그냥 요렇게 주름이 생겨 보이거든요. 물론 요 정도 되면 여기는 지방이 약간 쌓여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위에서부터 처져 내려온 것인가 그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팔자주름도 있고, 이분들은 아예 처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입가에 이렇게 뭔가 입을 앙 다물어서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팔자주름이 생겨 있고, 자, 이분들은 약간 어 앞볼 부분에 비해서 입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긴 팔자주름 모양 같아 보이고, 이분들은 자, 이렇게 웃는 모습을 지을 때 코 옆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생긴 팔자주름 같은 모양이 있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 보이는, 뭐 코 옆으로 찡그림도 생기고 앙 다무는 모습도 있고 뭐 처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된 것 같은 팔자주름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자주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형태들을 한번 보면 이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들이, 일단은 골격 구조가, 아까 제가 입이 약간 나와 보이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팔자주름이 조금 생기기가 쉬운 편이고, 입이 나온 분들이 생긴 팔자주름 형태와 입이 나오지 않은 분들이 생긴 팔자주름 형태가 조금 다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의 구조, 만약에 골격이 입이 돌출되고 앞볼이 꺼지고가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지방층들의 양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또 팔자주름의 모양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입을 앙 다무는 것 같은, 이렇게 앙 다물 때 생기는 그런 느낌의 팔자주름과 이렇게 코를 찡그릴 때 생기는 팔자주름과 그 모양이 또 조금 다를 거고, 똑같이 이런 표정들을 지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두껍게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 실금처럼 생기는 얇은 주름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피부의 두께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피부가 얼마나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다양한 형태의 그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얼굴을 어 이제 각 층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길래 팔자주름이 생기는가를 한번 층별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5가지 층으로 나누거든요. 맨 바깥쪽에 표피랑 진피가 있는 바깥 피부층이 있고, 그 아래에 표층 피하 지방, 요렇게 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피부 근막층이 있고, 그 아래에 그냥 빈 공간인 경우도 있고 심부 지방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뼈, 그래서 이제 요렇게 5가지 층이 있는데, 각각의 층에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피부와 그러니까 표피와 진피층에서는 여기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 그리고 두 번째 어 지방층인데 이 지방층이 나이가 들면서 요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보통 이제 그 노화에 따른 지방층의 변화라고 찾아보면 대부분 얼굴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도 바깥쪽에 있는 표층 지방은 보통 더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모든 부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팔자주름이나 요 그 입 아래 메리오넷 주름을 만드는 요 불독살 부분, 요런 부분들은 오히려 표층 지방 양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지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렇게 줄어드는 건 주로 이제 심층 피하 지방이 고렇게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근육층은 이제 이게 많이 움직이면서 주름을 만든다는 걸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 중안면부에 있는 요 근육들도 가늘어지고 위축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격도 잘 보시면 젊을 때의 골격에 비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의 골격이 이 눈 구멍 부분도 넓어지고 턱뼈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이 중안면부 여기에 있는 골격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약간 안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 그래서 말려 들어가서 입은 더 돌출돼 보이고 여기는 더 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 변화를 보통 요런 방향으로 눈 구멍 넓어지고 턱은 작아지면서 얇아지고 앞볼은 굉장히 많이 꺼진다. 요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은 이런 바깥에 있는 표피와 진피 얇아짐과 그 표층 지방층의 증가, 그다음에 피부 근막층 중에 근육층의 위축, 그다음에 심부지방층의 감소, 그다음에 상악골, 앞광대 부분의 골격 위축 요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 돼서 처짐이 생기고 처져서 쌓이게 되는 게 팔자주름입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왜 그냥 처져서 아래로 쭉 다 처지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쌓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얼굴은 골격에서부터 피부 근막층 여기는 이제 지방층이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요렇게 모든 층을 꿰뚫는 그 잡아주는 지지인대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얼굴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 모양이 정확하진 않거든요. 좀 틀린 내용인데 여기에서 요 팔자주름 부분에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인대들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피부랑 근육, 지방층이 그냥 그 얼굴 골격 위에다가 그냥 덮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덮어 놓기만 하면 이게 아래로 점점 이렇게 처지니까. 그래서 얼굴 전체가 흘러내려서 이 아래쪽으로만 쌓이게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잡아주는 이런 그 본드처럼 붙여 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딱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처지고 위에서 내려온 살들이 이제 여기서 처져서 이런 주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라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종합을 한번 해 보면 피부의 처짐과 쌓임이 있는데 그 생기는 원인이 팔자주름 위에 있는 표층 지방은 증가하고 앞광대의 골격이 축소되고 심부 지방은 감소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접혀 보이게 되고 똑같이 표정을 짓는데도 피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름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팔자주름이 생기는 그리고 정도도 다르죠. 요렇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팔자주름이 보이는가 하면 너무 이렇게 깊게 심하게 보이는데 똑같이 깊은데 이렇게 입에서부터 여기 심부지방층까지의 높이가 다른 분들도 있고 높이는 비슷한데 이 옆으로 이렇게 꺼져 보이는 분들이 있고 위로 잡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제가 골격 구조도 다르고 피하 지방의 구조도 다르고 주된 표정 근육 움직임도 다르고 피부 두께도 다르고 피부 늘어짐 정도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말씀드렸던 팔자주름의 원인이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보면 이런 이제 연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골격은 앞광대 골격이 축소됐고 피하 지방의 구조가 이제 표층 지방은 증가하고 심부 지방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각각의 원인들이 어떻게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형태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처져 있기 때문에 그 처진 걸 끌어올린다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원인들, 지금의 팔자주름이 있는 모양을 보고 그 원인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맞을까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피부가 처지고 쌓였다. 이거는 처졌으니까 리프팅 치료를 하면 될 거고, 팔자주름 위에 있는 표층 지방은 증가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광대 골격이 작아지고 심부지방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륨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볼륨을 회복하는 치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 쪽으로 찡그리느냐 입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이런 표정 근육을 조금 약화시켜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얇아진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서 주름이 똑같은 움직임과 다른 요소들이 있더라도 주름이 좀 덜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피부를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리프팅을 생각을 할 건데, 리프팅 방법으로 제일 강력하고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안면 거상 수술이 되겠죠. 요렇게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늘어진 만큼의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올리면, 자, 요렇게 제가 이제 지금 있는 제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펴면 올라가는 거예요. 펴서 올라가니까 팔자주름이 펴진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자르는 정도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뭐 효과가 조금 덜하지만 당겨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리프팅을 해서 팔자주름 부분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에너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리프팅을 했을 때 주로 팔자주름 위에 쌓인 요 부분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주파 뭐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뭐 이게 팔자주름이 좋아지진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써마지든 이런 하이프 장비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 팔자주름이 고민이어서 그거 없애려고 써마지를 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써마지를 하는 경우는 얼굴 전체의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만약에 팔자주름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실망스러우실 거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전반적인 탄력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써마지를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팔자주름은 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팔자주름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기대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면 거상이나 실리프팅 이런 경우는 팔자주름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 효과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팔자주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환자분들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팔자주름을 만들 때 아까 이제 그 사진들을 보셨겠지만, 이게 처져 내려와서 생기는 팔자주름은 사실 잘 없어요. 여기에 있는 구조가 그렇게까지 처질 만큼 무거운 구조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층 지방이 약간 더 늘어나고 이제 아래로 처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정도까지의 처짐이지, 실제로 여기 있는 볼륨이 빠져서 처져서 여기에 쌓인다, 이론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처져서 생기는 팔자주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내 정상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이거를 오히려 당겨 올리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름을 만약에 안면 거상을 하든 실리프팅을 하든 이렇게 당겨 올리면, 그러면
이 주름 자체는 요렇게 펴지긴 하는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모양이 아니라 약간은 더 평평하고 밋밋한 얼굴이 되는 데다가 코도 요렇게 같이 당겨져서 넓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주름은 펴졌는데 얼굴이 뭔가 더 예뻐지진 않았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팔자 주름을 생각하니까 이게 좋아져서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양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팔자주름 때문에 실리프팅을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또 실리프팅도 말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주로 이제 아래쪽에 여기 처진 걸 올리는 데는 효과가 되게 좋고 그거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은데 팔자주름을 펴는 물론 이제 그 방향으로 제가 넣긴 하지만 이게 이제 팔자주름을 펴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한다. 이거는 뭔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효과가 좋게 보고 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저의 취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층 지방이 늘어난 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도 제일 강력한 게 지방 흡입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지방 흡입하는 관을 삽입해서 여기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긁어내고 흡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방법을 더하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기에 있는 지방을 녹이는 류의 레이저 치료. 요새는 아큐스컬프가 없지만 요새 이런 류의 레이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초음파로 지방을 녹여내는 관을 넣어서 근데 뭐 요새 이제 뭐 네오스컬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그냥 뭐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쏘고 초음파를 쏴 가지고 이제 지방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아직 뭐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 써 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하는 지방 분해 주사.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 분해 주사를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프 장비,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이런 것들로 지방을 좀 녹이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이제 팔자주름 위에 있는 표층 지방 늘어난 것, 그리고 처진 것, 이거가 대상인데 이 치료들의 경우에 일단 생각보다 그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도 뭐 밝혀진 지방 분해 효과가 그렇게 굉장히 크진 않은 데다가 하이프 치료로 울세라로 이제 여기 있는 지방을 좀 녹여낼 수는 있지만 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일부 조금씩 점점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긴 한데 엄청 여기에 살이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좋아지진 않는다.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관을 넣어서 지방을 녹이는 치료를 하거나 지방 흡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되게 이제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혈관이 지나가는 층이 표층에 있는 지방층보다는 더 깊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기술적으로 잘하면 이제 좋은 치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잘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 부분에 지방 흡입이나 이걸 지방을 녹이는 이런 류의 치료들을 많이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륨 회복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광대의 골격이 위축되거나 앞광대 부분에 있는 이 심부지방층이 감소하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채워주는 거가 되고 또 실제로 팔자주름 부위에 있는 볼륨 자체가 빠지니까 이 부분에 있는 볼륨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된 치료 대상이
팔자주름, 주름 꺼진 부위에 앞광대가 되는데 자가지방 이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뭐 이런 뭐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치료 대상은 팔자주름 꺼진 곳과 앞광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이 주입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지방 이식의 부작용, 뭐 스컬트라 주베르그의 부작용, 히알루론산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각각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가지방 이식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이물질이 아니라는 장점과 생착이 되면 평생 동안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잘못 생착이 되어도 평생 유지가 돼서 수정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석회화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뭐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경우는 콜라겐,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을 생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차오른다, 내 몸 성분이 차오른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은 이게 작용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사람들마다 차오르는 정도가 다를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주입을 잘 못했을 경우에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주베룩 같은 경우는 결절을 이제 뭐 고주파 치료를 하고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그 결절을 좀 풀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결절을 풀기가 힘든 데다가 그 결절 생긴 거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 뭐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게 이제 논란이 있지만, 히알루론산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성분이랑 똑같아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걸로 집어넣으면 금방 분해가 돼서 없어지니까, 얘를 구조를 변형해서 그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가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물질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녹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 실명 같은 부작용이 보고가 돼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심각한 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가지방 이식에서 더 많이 보고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스컬트라 같은 경우도 실명 경우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명이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필러를 시술을 받으려면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었을 때 제일 많이 보고된 부위가 이제 미간이랑 팔자주름이거든요. 근데 미간은 당연히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위니까 그런데, 팔자주름은 왜 그런가? 여기에서 이제 얼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위가 있고, 요 부분이 물론 위험한 거는 맞는데, 그 팔자주름 필러가 필러 시술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걸 이제 잘 하려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려면 어려운 부위에 속하는 건 맞는데, 그 필러를 처음 시작하는 그 초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시술되는 데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시술을 하는 부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 그 팔자주름의 치료에 대한 그 흔히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여기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린 후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나머지를 좀 하겠지만 아마 양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다시 시간을 잡고 팔자주름의 치료 2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요런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표정 근육을 약화시키는 방법. 당연히 보톡스 치료가 될 텐데 그냥 일반적인 팔자주름 보톡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 전체에 하는 스킨 보톡스를 할 것인가 뭐 요런 정도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된 치료 대상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층이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콧망울을 이렇게 올리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방법과 이렇게 올리는 방법,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지금 이게 표시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과 이렇게 별로 안 다른가? 아무튼 코를 이렇게 찡그리는 것과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요 부분. 그래서 이 위로 당겨 올리는 근육 때문에는 주로 이제 이쪽으로 주름이 생기고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 때문에는 주로 입가에 요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어느 근육을 더 약화시켜야 되는가를 보고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할 부위를 이제 정해야 될 거고 그렇게 주사를 한 경우에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눈가 보톡스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표정을 지을 때 주로 이렇게 만약에 웃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눈가에 이제 주로 주름이 생기고 입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가, 입가가 많이 움직이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보톡스를 맞아서 덜 움직이면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웃을 때 이제 왼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예전에도 맨날 이렇게 썩소를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만 웃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톡스를 제가 직접 하는데 이쪽에 조금 더 많이 주사를 하고 반대쪽은 조금 덜 주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톡스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웃을 때 약간은 대칭이 좀 맞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면 다시 또 왼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자주름에 이 표정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도 마비를 시키는 걸 해야 되지만 이쪽도 줄여야 되는 그래서 이걸 맞고 나면 한동안 좀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하셨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어색하다는 게 표정 짓는 것만 어색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뭐 형태에 따라 근육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인중이 요렇게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이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용량을 많이 하면 오래가고 좋은데 거의 대부분 인중이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용량을 많이 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끔만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접혀서 생기는 피부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써마지 같은 고주파 치료가 될 수 있을 거고 프락셀 같은 류의 치료들도 있을 거고 요새는 뭐 니들 고주파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콜라겐 부스터로 아까 말씀드린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이런 것들을 넣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도 또 여기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까 팔자주름 부위나 악광대 부위의 볼륨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물광 주사처럼 주사를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위축돼 있던 섬유화 세포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섬유화 세포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콜라겐과 이제 내 진피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효과가 있을 거고 입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깊게 생긴 팔자주름 요거를 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생긴 주름들을 편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력이 생기면 일부 이제 리프팅 효과가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자주름이 깊은 경우에 딱 팔자주름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주로 이제 필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피부가 얇고 이 주변에 전반적으로 이제 웃으면서 생기는 잔주름과 작은 주름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입 주변에 이제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피부가 처지고 쌓인 거에 대해서는 리프팅을 한다. 그리고 주름이 표층 지방 증가는 지방 제거, 볼륨 회복, 뭐 표정 근육 약화, 피부 두께 증가 이런 것들 중에 실제로 효과가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원인이 아니어서 효과가 좀 적을 만한 것과 어중간한 중간쯤 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과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달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는 이제 흔히 하는 질문들, 이제 앞광대나 옆볼을 채워서 리프팅을 하면서 팔자주름이 펴지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필러는 어색해진다는데, 팔자 필러는 흘러내리고 많이 움직인다는데, 아니면 위험하다는데 필러 말고 주베룩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를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얀 눈이 내려님, 원장님 혹시 홈케어 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쿼드세라라는 기기를 구매했는데요. 1메가, 3메가, 10메가, 17메가헤르츠 4가지 초음파가 나온다고 하는데 피부과 기기보다는 약하겠지만 얼마나 다른지, 얼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환자분들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서 홈케어 기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다, 뭐 누가 연구된 바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득실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초음파 장비는 굉장히 만들기가 쉽대요. 만들기가 쉽고 고주파 장비가 조금 어려운데, 초음파 장비로 만들었던 것들을 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필러 한 부위에 고주파는 큰 상관이 없는데 하이프 계통의 치료를 하고 나면 필러가 확 빠지거든요. 근데 가정용 기기들 중에 초음파 장비라고 나온 것들을 쓰신 분들도 필러가 확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실제로 리프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피부과에서 쓰는 울세라나 뭐 더블로 슈링크 같은 경우도 초음파 하이프 자체가 리프팅을 내는 효과보다는 저는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뭐 그래서 이제 리프팅 효과에 대해서는 원래 또 그런데 가정용 기기가 에너지가 조금 낮긴 하겠지만 해보면 꽤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뭔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고주파 장비 같은 경우엔 그것 때문에 기미가 더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생기거나 기미가 더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없다면 써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밝혀진 바가 없으니 그 뭐 위험성에 대한 것도 나온 건 없지만 가정용 기기의 에너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 아마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전에 이제 제가 안면 그 운동하는 거 그 이제 파워라는 장비를 샀던 게 이제 도착을 해 가지고 제가 입에서 물고 이제 이걸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희한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흔드는 걸 가지고 운동이 되나.' 했는데 이게 흔드는 게 운동이 아니고 이 흔들리는 걸 입으로 빠지지 않게 잡고 있으려면 굉장히 그 강한 힘으로 물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를 물지 않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힘 줘서 무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해 보면 입술 주변에 힘 들어가고 여기도 힘 들어가고 요 턱 밑에 여기 근육에도 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여기에 리프팅과 탄력 좋아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럼 굳이 그 장비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혼자 요렇게 여기 힘 주는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부하가 있어야 이제 근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꼭 그 장비가 아니더라도 뭐든 물고 떨어지지 않게 그냥 이런 물병이라도 물고 이렇게 해 보면 뭐 그런 건 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님. 저는 우리 큐탄을 먹고 있는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더니 팔자주름이 생겼습니다. 약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저기 이소트레티노인 계통의 약을 드시면 당연히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효과가 생기고 근데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만으로 팔자주름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팔자주름 부위에 그러니까 깊은 주름이 생긴다보다 얕은 잔주름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팔자주름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탄을 드시는 나이라면 아직 나이가 젊으신 나이일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얕게 생긴 거라면 약을 끊으면 아마 다시 좀 건조증이 좋아지면서 팔자주름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습을 잘해 주신다거나 뭐 물광 효과가 있는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거 주사를 맞으시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라고모캅님. 원장님, IPL이 별로 효과 없는 잡티는 뭘 해보면 좋을까요? IPL이 별로 효과 없는 경우에 IPL은 주근깨 같은 얕고 선명한 잡티에는 효과가 되게 좋은데 IPL로 좋아지지 않는 것들은 만약에 기미는 기미를 대상으로 하는 토닝 치료를 하는데 기미가 아닌 류의 IPL이 효과가 없는 잡티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토닝을 엔디아그라는 장비만 있으면 큐스위치 엔디아그만 있으면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처럼 피코슈어나 이런 장비가 있다. 그러니까 피코슈어는 7호 나노미터가 되는 피코 장비인데 7호가 아닌 1064 피코가 있는 경우 각 병원마다 이제 그렇게 다른데 저는 이제 7호를 좋아하고 피코가 더해졌으니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그런 나머지가 되는 것들은 이제 피코슈어랑 큐스위치 중에 이제 포토나 QX맥스 이용해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하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손등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건지 어 그 만약에 이제 그 효과가 적다면 이제 그 치료들을 해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 빨리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네요. 자, 버블버블님. 크리스마스에도 강연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친구가 LDM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LDM은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피부 좋으라고 이제 장벽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서
그런 용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자꾸 운동하면서 이제 인대가 늘어지고 다치고 이런 게 생기니까 그거 치료용으로 이제 제가 쓰려고 샀는데 요새는 이제 별로 다치는 일이 없어 가지고 잘 안 쓰고 있지만 그걸 해 보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막 장벽 기능이 지금 깨지고 막 피부염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저런 LDM을 하진 않고 이제 우선 진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계속 치료를 하면 진짜로 매끈해지고 장벽 기능이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홍조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거든요. 흉터 좋아지는 것도 있고 탄력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LDM으로 탄력이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높게 보는 효과는 장벽 기능 개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미님, 저는 치과 1년 다니면서 팔자주름이 한쪽만 심하게 되었어요. 원장님 보톡스로 팔자주름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치과를 꼭 다니면서, 근데 치과에서 뭐 한쪽만 이렇게 벌리진 않을 테니까 아마 팔자주름이 한쪽만 심하다고 하면 저처럼 이제 표정을 주로 한쪽만 이렇게 왼쪽만 많이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턱을 괴는 습관 아니면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면서 한쪽을 눌려서 주무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습관 교정을 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수면 습관 교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맨날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깨도 참 안 좋은데 이거를 내리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뭔가 이게 주무시는 습관 바꾸는 거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 만약에 내가 비대칭으로 지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비대칭 부분에 대해서 보톡스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좀 경험이 좀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면 이거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팔자주름 보톡스는 어느 정도 하면 될지.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돌직구님. 근육의 처짐과 달리 집안 전체적으로 팔자주름과 눈가에 웃음 주름이라고 사투리로 내리기 주름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늘 그 현상으로 깊어지지도 짙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신경이 쓰이는데 어떤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보톡스와 그 필러 같은 것들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모양을 이게 딱 그 눈가에 생기는 주름도 요 위로 똑같이 웃어도 요렇게 위로 까마귀발 생기는 분이 있고 아래로 생기는 분이 있고 여기 요렇게 접히는 분이 있고 안쪽으로 세로주름 생기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표정 움직이는 모양새에 맞춰서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면 되고 그 팔자주름도 여기가 심한가 여기가 심한가 아니면 굵은가 얕은 주름인가에 따라서 이제 넣는 층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 보고 이제 그 주름 필러를 하면 보톡스 필러로 적절히 좋아지지 않을까. 처짐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큐리아 님. 필러 재시술을 할 때는 녹이고 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스컬트라는 주베룩 하고 나서 처진 경우는 녹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스컬트라나 주베룩은 사실 별로 처지진 않아요.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거워서 처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국소 부위에만 딱 집어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서 넣으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볼륨이 오르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은 리프팅 효과가 더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처짐 때문에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결절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제 녹이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스컬트라는 잘 안 녹고 주베룩은 고주파로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를 높이면 걔가 이제 좀 말랑말랑해져서 이제 누르면 결절이 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는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결절 녹이러 오신 분은 아직 없었고 제가 만들어서 결절 만든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결절을 뭐 해결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자, 아직은 청춘이다님. 저도 한쪽만 더 쓰다 보다 팔자주름도 한쪽이 더 심합니다. 비대칭인 팔자주름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비대칭인 경우에 그쪽 모양 맞춰서 보톡스랑 필러랑 그렇게 비대칭으로 하긴 하는데, 눈꺼풀도 마찬가지고 항상 비대칭인 부분은 그쪽이 먼저 빠지고 또 그쪽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교정이 되진 않지만 비대칭 교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님, 한 번 시술 받으면 계속 받아야 하나요? 보통 받는 주기는 어찌 되나요? 그 필러의 종류 따라서 다른데, 제가 쓰는 이제 레스틸렌 리프트랑 벨로테로 볼륨 두 가지를 쓰는데, 그거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에 대략 저는 한 1년 주기 정도로 해서 하게 되고, 1년 주기로 치료를 몇 번 정도 받다 보면 처음보다 팔자주름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던 걸, 왜냐하면 그 주름 필러를 넣어 놓은 만큼 그 모양에 맞춰서 내 구조가 자꾸 변하는 데다가 그 필러를 넣는 층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덜 접히도록 하는 유의 치료를 하면 점점 그 필러가 들어가 있던 부위에 내 조직도 좀 자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처럼은 잘 안 꺼지고 주름이 덜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티파니에서 아침 울림. 아, 참 좋아하는 영화. 수면 시 한쪽 옆으로 오래 누워 자거나 하면 안면 주름에 영향 많이 줄까요? 아,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름 여기 생겨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수면 습관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잘 안 되는 경우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긴 시간 말씀드리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라고모카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크리스마스 아직 뭐 이제 오전밖에 안 지났으니까 오늘 남은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연말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새해 뵙겠습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